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쭉 건너뛰어서 179쪽 화학 변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화학 변화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산화환원 반응과 삼과 염기 반응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화학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뭔가 다른 걸로 변화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겁니다. 다르다고 하는 얘기 뭐냐면 성질이 바뀌는 그러한 물질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어떤 물질이 만나서 생성물이 될 때 반응할 때 그 물질과 생성되었을 때 그 물질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떤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화학 변화라 하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변화된 그런 것을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물이 있어요. 물은 H2O이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죠. 공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것이 산소고 인 것이 수소 원소라고 합시다. 수소 원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결합돼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이런 물질을 분자라고 하는데, 자, 물 분자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이렇게 각각 1대1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통 물은 우리가 물을 그냥 놔두면 증발하잖아요. 증발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기체가 됩니다. 이때 증발한 기체는 보이진 않지만 증발한 기체도 이렇게 생겼어요. 결국 물 분자처럼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그러한 분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기체로 바뀐다. 즉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이러한 현상을 기화라고 하는데, 이 기화가 되더라도 물이라고 하는 이 물 분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물의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지면 다시 물방울로 되잖아요. 성질이 바뀌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자, 이런 변화가 있는 반면에, 이런 변화를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입니다. 즉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뀐다는 뜻이죠. 자, 여기 물 분자가 있는데, 이 물 분자를 전기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라고 하는 물질로 나눠집니다. 그럼 물하고 산소, 또 물하고 수소가 성질이 같아요? 다르죠? 전혀 성질이 다른 그런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즉 변하게 되는 것을 화학적 변화다, 화학 변화를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물 분자는 아까도 했지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얘를 전기분해하면,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 이것처럼 2개 붙어있던 수소와 산소가 각각 원래대로 나눠져서 산소는 산소기체, 수소는 수소기체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결국 무지라는 것이 산소와 수소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처럼 어떠한 물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게 될 때 성질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을
변화되는 것을 화학적 변화를 했다. 화학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은 이렇게 화학 변화를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화학 변화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좀 아까 얘기했지만 물 분자라는 것은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물 분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얘들이 다시 붙어있던 산소와 수소가 떨어져 나왔죠.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각각 흩어졌습니다. 결국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랬냐면, 붉은 것은 산소 원자, 흰 것은 수소 원자인데, 산소 원자, 수소 원자가 붙어 있었는데 전기 분해를 하다 보니 산소 원자, 수소 원자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이걸 뭐라 하냐면 원자들의 배열이라고 그래요. 배열. 원자들의 짝꿍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졌다. 여러분들 짝박대 자리 배치 다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처럼 성질도 달라지고, 성질이 달라져서 된 그런 것을 화학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학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교과서 180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병마용이 있대. 병마용, 진시황 무덤 속에 있는 병마용인데, 처음에는 아름답게 색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색깔이 변했죠. 이거는 이 속에 있는 산소와 접촉해서 색이 변했습니다. 변했죠. 뭔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손난로 잘 알죠. 손난로 속에는 철이 있고, 이 철을 자극을 주면 철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철이 되면서 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고리청자는 보통 흙을 빚어서 만들죠. 그때 흙에 포함된 철 성분이 불 속에서 변화돼서 아름다운 색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강한 산화제죠. 그래서 자, 얘를 머리카락 같은 것을 색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범인 흔적을 잡을 때 보통 혈액을 보게 되는데, 혈액에 쉽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루미놀 반응을 시켜주면, 어떤 용약을 넣으면 혈액이 있는 곳에는 푸른빛을 띈답니다. 그래서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자, 이런 모두 지금 얘기한 것이 모두 다 화학 반응입니다. 자,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물질의 변화, 물질의 성질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자, 물질의 또 이런 화학적 변화를 다루는 그런 학문입니다. 화학적 변화가 되려면 물질이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학적 반응을 해서 어떤 물질이 나올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알아보는 학문이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이 다루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물질이 수많은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이 다루는 그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자, 얘들 모두 화학 반응에 의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때 열이 났습니다. 원래 없었잖아요. 열이 났습니다. 색이 변했습니다. 원래 이 색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다음 색깔이 변해서 탈색되었습니다. 원래 머리카락 색깔이 이 색은 아니었죠. 그 다음 빛을 냅니다. 원래 빛이 없었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화학 변화가 되는데, 이 단원에서는 이 화학 변화 중에 많은 화학 변화 중에서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반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열이 난다, 색깔이 변한다, 빛을 낸다, 이런 것들 모두 다 화학적, 눈이나 또는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우리가 눈이나 코나 입 등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화학
변화,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화학 변화를 이렇게 쉽게 눈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실제 실험,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보지 않아도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것은, 자, 그것이 아닙니다. 자, 또 화학 반응은 지구와 생명체에서도 일어났어.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규소와 산소가 만나서 규삼용 광물을 만드는 것. 또 화학적 변화고, 또 화학 반응입니다. 생명체에서 아미노산이 만나서 단백질이 되는 것. 아미노산과 단백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반응. 이건 화학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 화학 반응을 배우냐? 화학적 변화를 배우냐? 이러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이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지구나 우리 생명체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화학 변화를 특별히 한 단원을 할애해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지구, 또 생명에 영향을 준 화학 반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몇 가지 화학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석 연료의 연소가 되겠어요.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은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 등이 있는데, 현재는 천연가스를 많이 쓰죠. 이러한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연소를 시켜주면,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만나게, 산소를 만나는 겁니다. 산소와 반응시키는 겁니다. 산소와 반응하면 연소가 되는데, 산소와 반응해서 열과 빛을 순식간에 낼 수 있는 것을 특히 연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이 어떤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연소시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과 빛이 나게 되고, 이때 열은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또 교통혁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막한 영향을 준 것이죠. 그래서 화석연료가 연소된 것이 우리 역사를 바꾼 것 중에 하나이다. 또 하나, 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가 처음 생길 때, 처음 원시지구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자, 지구는 별이 초인성 폭발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속에서 원소 중에 철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뜨거운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철이라는 것이 녹아서 철 이온으로 되었다. 철 이온이 되어서 좀 있다가 좀 온도가 낮아지면서 공급되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거 적지 마세요. 자, 이러한 물질로 지구상에 존재하게 됐는데, 물론 순수한 철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이것처럼 산소와 결합한 그런 화합물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철이 산소와 결합한 그런 화합물 형태로 존재했는데, 우연찮게 뜨거운 곳에서 얘들을 녹이다 보니까 여기서 철이 이렇게 나와서 철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결국 여기에서는 뭐냐면, 보통 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을 칠 때라든가, 우리 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 철은 FE가 됩니다. FE. 근데 이 FE가 이렇게 순수하게 존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산소와 결합된 이런 형태로 존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FE가 됩니다. FE가 되려면 FE 도술에서 O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게 되면 FE가 됩니다. 그래서, 자, 철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데, 철을 사용할 때는 이 산소가 떨어져 나와서 철을 철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라는 것. 근데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시 나오겠지만, 얘가 만나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고, 보통 산소가 나옵니다. 자,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나오네요. 이 산소는 우리 모든 동물, 특히 호흡에 가장 필요한 기체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라는 물질을 광합성에 의해서 내보냄으로써 산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 산소에 의해서 동물, 인류가 탄생하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화석 연료가 연소된다든가, 처리, 재련. 어떤 철을, 우리 사용하던 철을, 어떤 화합물로부터 철을 뽑아내는 걸 재련이라고 합니다. 자, 처리 재련이라든가 광합성에서 여기서 공통적으로 속하는, 공통적으로 사용된 그런 물질이 있죠.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화석연료 연소할 때 연소는 산소랑 만나는 것이 연소라 했으니까 산소가 있죠. 처리 재련할 때는 산소를 분리해야만 순수한 철을 얻을 수가 있죠.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기체가 나오죠. 자, 이거를 보다시피 이 세 가지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을 몇 가지를 보니까 공통점으로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 산소와 관련이 됐다. 결국 이 산소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화학 반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에서 산소가 대부분 관여하기 때문에 이 산소가 관여되어서 전혀 다른 물질로 되죠.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것은 산소와 관련된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화학 반응에서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특히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지만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우리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몇 가지를 보고선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그 공통점에 모두 산소가 들어있었어요. 그 산소를 결국 이 산소와 관련된 반응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어떤 화학 반응에서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단원, 즉 다음 페이지 184쪽부터는 산소와 관련된 반응, 즉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이 산화환원 반응은 앞에서 얘기했던 화학적 변화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산소가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